안녕하세요, 커피집사 미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리스타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마스터해 볼 거는 스팀 밀크입니다. 바로 스팀 밀크를 지금부터 치러 가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팀 밀크를 해보려면 먼저 당연히 스팀 피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온도를 잴 수 있는 이 온도계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머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머신기를 저는 이 레버식으로 쓰는데요. 레버식의 장점은 이렇게 내리고 제 손이 자유로워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돌리는 식이 있는데요. 돌리는 식은 단점은 한 손이 묶이는 건데요. 대신에 장점은 이 온도계가 왜 있는 거냐면요. 우유가 70도가 넘어가면 안 좋거든요. 비린 향이 나요. 우유에서 비린 맛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70도, 75도 이걸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손으로만 대셔도 압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손이 자유로운 거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레버식으로 쓸지 본인이 돌리는 식으로 쓸지를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사항은 이 스팀 피처에 담는 우유 양입니다. 이 코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안쪽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아마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반사돼서. 근데 이 코가 있는 게 물론 따르려고도 있지만 이 코 기준에 딱 이 밑에 여기다가 우유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보통의 잔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잔이 아니라면 딱 한 잔 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심사항이, 제가 지금 카페 라떼, 다들 스팀 밀크 하면 라떼 아트를 생각하느라고 라떼를 생각하시는데요. 카푸치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팀 칠 게 카푸치노냐 카페 라떼일 거냐에 따라서 이 스팀 피처에 저는 지금 카페 라떼를 이 코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카푸치노는 거품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우유가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카푸치노는 거품 1, 우유 1, 에스프레소 1, 1대 1대 1 비율이니까요. 이 코보다 0.5cm 딱 낮게 해서 하시면 카푸치노 한 잔 양의 우유와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낮추냐면요. 거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거품이 넘쳐요.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조금 0.5cm를 살짝 낮게 해서 넘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꼭 참 손잡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게 제일 기본 자세로 잡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가끔 이 스팀 피처에 여기다 대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 스팀 피처가 가열되면서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뜨거워요. 왜냐면 손이 다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잡으실 때는 잡으시고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여기 빈 공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팀 피처가 달궈져도 내 손은 뜨겁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요. 이게 수증기가 고여 있거든요. 안에 맺혀 있거든요. 그럼 물이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유에다 물이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좀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에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긴 굉장히 뜨겁습니다. 스팀 피처는. 스팀기는 여기는 뜨거운데 여긴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냥 따뜻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손이 들려오면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방울 생긴 거 보이시죠? 손에 보이시나? 영상이라서. 근데 이게 제가 가본 데들 중에 커피숍 중에서 우유에서 물맛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유가요. 계속 이걸 다시 데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받으면 결국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무리 양심적이어서 물 안 넣었다고 하지만 물을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요. 꼭 한 번 쓰신 스팀 밀크는 쓰지 마세요. 그걸로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팀 피처는 차가울수록 좋겠죠. 아까 제가 70도까지라고 올려줬으니까 얼으면 안 되지만 이걸 냉장고에다가 우유를 자기가 쓸 코만큼을 받으셔서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완전 차가워지면 7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밀하게 더 거품 깰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소리로 기억하는 걸 저는 가장 선호하거든요. 제가 소리 쪽에 좀 더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스팀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스팀 피처는요, 처음에 거품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칙칙칙이에요.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하면서 바로 롤링이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롤링은 이제 거품을 깨려고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품을 칙칙칙 해서 넣어주시고요. 주의사항은 부르륵 소리는 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르륵 소리는 뭐냐면 너무 공기랑 만나는, 지금 아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따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공기랑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면 공기를 팍 쳐면서 너무 터프한 거품을 만든 거예요. 이걸 깨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밀한 거품을 만들어서 그걸 더 열심히 깨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칙칙칙 이 소리여야 되고요. 소리는 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소리가 세지죠. 이게 스팀을 돌리다 보면 소용돌이가 치듯이 안쪽으로 파여요. 이따 영상 이거 보여드릴 때 다시 보이실 텐데 안으로 파이면서 이 거품이 들어가면서 깨져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배나 뭐 이런 게 바다에 떠 있다가 소용돌이를 만났을 때 깨지면서 다시 위로 떠오르고 그걸 다시 깨지면서 또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계속 작아져서 조밀해지고 찰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유는 카푸치노를 만들지 카페 라떼를 만들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의사항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 잘 만들었는데 얘가 멈추면 잠깐 뒤에 여운처럼 조금 남는 게 있거든요. 그때 다 된 적을 빼실 때 푹 하고 마지막 푹 소리가 나요. 그럼 거품이 그때 나와버려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소리를 완전히 들으시고 빼주세요. 먼저 빼지 마세요. 급하다고요. 이거 잠깐 0.1초 때문에 스팀 다시 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게 뜨겁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카페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바리스타 옛날에 처음 한 20년 전에 했을 때도 이렇게 놓고 가면 되게 혼났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급하니까 이렇게 스팀을 치고 여기를 닦고 이제 갔어요. 근데 옆에 바리스타가 커피를 다시 뽑으려고 할 때 이걸 꼽다가 여기 뜨거! 지금도 제가 지었는데 이렇게 진짜 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옆 사람을 위해서 이쪽 뒤쪽으로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을 쳐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연습일 때도 몸에 배셔야 돼요. 항상 고여있는 수증기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거품이 일어난지를 보여드리려고 우유는 불투명해서 이게 안 보여서 제가 물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스팀 피처에 보시면 이 안쪽도 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대로 얘를 걸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노즐 부분을 보시면 이게 어느 지점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거품이 만들어지는지를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되세요. 그걸 우유로 하면 돈 아까우니까 꼭 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셨을 때 이 지점일 때 좋은 거품이 만들어지겠구나, 이 지점일 때는 거품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 지점일 때는 너무 부르륵 되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노즐 연습이 됐다면, 거품 만드는 연습이 됐다면 이제 우유로 직접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도 초보인 분도 스팀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리스타만큼 치는 거거든요. 자, 이 스팀 피처를 보시면요, 두 개의 색깔 차이가 보이시죠? 얘는 지금 우유를 제가 코까지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더 차갑겠죠. 그럼 스팀 치는 시간을 70도까지 가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코까지 받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조금만 넣어 놓으시고요. 얼 때까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시면 스팀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보다 냉장고에 넣어 놓고 스팀을 치는 걸 훨씬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먼저 물을 좀 빼주시고요. 코에다가 대시고 이렇게 거품은 너무 크지 않은 칙칙칙 소리 나는 부분입니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롤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칙 하면서 거품이 다시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품 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온도계를 안 쓰고 손으로 치고 있는데, 손으로 해서 저는 제가 60도 정도까지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좀 놨다 뗐다 하면서 60도가 됐다 그러면은 뜨거워. 그러면 하나, 둘, 셋, 내리시면 딱 70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바로바로 닦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대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위생상도 안 좋고 닦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자, 보시면 요게 카푸치노 거품이거든요. 위쪽으로 지금 듀용하는데 안 흐르죠. 카푸치노 거품은 굉장히 찰져요. 그래서 만들기가 조금 라떼보다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린 게 넘치면 안 됩니다. 이게 카푸치노 거품입니다. 라떼는 물론 지금 장력이 있어서 얘도 약간 견디지만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카푸치노랑 라떼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거품을 너무 많이 끓여서 만드시면 안 되세요. 그거는 카푸치노도 아니고 라떼도 아닌 게 돼요. 이 굉장히 조밀하면서 찰진 느낌이 더 나는 건 상대적으로는 카푸치노입니다. 카페 라떼는 더 수룩 부드러운 느낌으로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팀밀크를 마스터 해봤고요. 근데 마스터 된 느낌이 안 되죠. 왜냐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라떼 아트를 한다거나 카푸치노 엔젤링을 막 만들어 놨다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 코너가 그냥 아마추어도 이 정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리스타, 우리 동네 바리스타보다 내가 잘하는 거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그래서 카페 라떼랑 카푸치노 영상을 올릴 건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고 싶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해보시고요. 연습 많이 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에이 미셸 뻥쟁이 그거 안 돼 이런 거 다 환영합니다. 제가 다시 할 수 있게끔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커피 집사 미셸이었습니다.